안녕하세요. 이이코노학원 이유토익 담당하고 있는 유승원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4년도 11월 정기토익 대비 문법편 20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먼저 보실까요? A, B, C, D 보니까 단어들의 품사가 탁 다른 게 보이죠?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품사의 위치로 맞히는 겁니다. 문장에서 지금 맨 끝이에요. 맨 끝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떤 단어를 써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문장에서 필요한 구성 요소가 다 나왔냐 안 나왔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다 나왔다면 앞에 보니까 property tax and fee 재산세와 요금이거든요. 그 앞에 투부정사가 나왔고요. 그쪽에는 이제 it is important 투부정사로 시작한 거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나온 겁니다. it is important 다음에 진짜 주어인 투부정사가 나오면서 문장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건 다 나온 상태에서 빈칸이 온 거야.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것은 문장의 구성 요소와 상관없는 부사를 쓰게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문장 맨 끝에 부사가 잘 온다고 하는 것은 문장의 구성 요소에 필요한 것들이 다 왔으면 그리고 나서 빈칸이 오면 부사가 잘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번의 promptly 즉시라는 뜻이죠. 이게 정답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 지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석 자연스럽죠?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2번 문제 역시 A, B, C를 보니까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 4단어가 나왔어요. 품사 문제입니다. 앞에 보니까 free가 보이죠. 여러분들 다음에 꼭 뭐 나와야 되죠? 그렇죠? 명사 나와야 되죠. 근데 free는 무료의 자유로운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명사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명사가에 해당되는 게 컨설턴트, 컨설팅 해주는 사람, 컨설테이션, 상담,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겠죠. 그죠? 그러면 A, C인지 D인지 어떻게 맞춰요? 해석해서 맞추셔야 됩니다. B번의 컨설트는 동사죠. 상담하다.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prospective clients are given a free blank. 수동태예요. 수동태 주어는 능동태 목적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동태 뒤에 명사가 왔죠? 수동태 뒤에 명사가 오는 것은 사형식 문장이 수동태가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형식에서는 간접 목적어 나오고 직접 목적어 나오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사형식이 수동태가 되면요. 사형식 문장이 간접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는 겁니다. 물론 수동태의 주어라고 부르지만 이게 간접 목적어나 마찬가지거든요. 해석을 수동태나 능동태나 똑같이 하셔도 돼요. 그래서 수동태의 주어에게 이렇게 해요. 수동태의 주어에게 이 명사를 줍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prospective clients 고객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무료 상담을 줍니다가 적당하겠죠. 설마 상담해 주는 사람을 주진 않겠죠? 노예도 아니고. 그래서 D번이 정답입니다. consultation. 자, 지금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수동태 문장이 나오면 일부러 뭐뭐 됩니다라고 수동태로 해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능동태로 해석하셔도 돼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이제 문법 정리가 안 된 경우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저희 학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토익 영문법 동영상 있습니다. 그거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3번 문제로 넘어가죠. 3번 문제는 동사 형태 문제예요. 문장의 끝까지 읽었을 때 문장에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동사 쓰셔야 돼요. 그런데 B번하고 C번은 동사의 모습이 아니죠. 투부정사는 동사가 아닙니다. 자, A번의 have transformed 현재 완료 형태죠. 그래서 현재 완료인 동사와 was transforming 과거 진행형인 동사 두 가지만 동사고요. 나머지는 동사가 아닙니다. 이때 문제를 푸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The Becky Center's new owners 주어가 복수죠. 그러면 동사를 쓰실 때 복수동사를 쓰셔야 됩니다. 뭐가 복수동사냐면 A번의 have transformed가 복수동사죠. 만약에 주어가 단수였으면 have가 아니라 has를 썼겠죠. 반면에 D번의 was transforming은 단수동사예요. 주어가 복수일 땐 was를 쓰지 않고 were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A번의 have transformed가 되겠죠. 자, 4번 문제. 4번 문제 보니까 제기대명사, 셀프가 들어가는 제기대명사 문제입니다. 제기대명사를 쓸 때 포인트는요. 반드시
이 제기대명사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보시고요. 지금 어디 들어가죠? familiarize 뒤에 들어갔죠? 그래서 familiarize의 목적어인 제기대명사 쓰는 건데 이때 목적으로 어떤 셀프 대명사를 쓸 것인가를 고르는 방법은 familiarize 익숙하게 하다의 의미상 주어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얘 주어가 누군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투부정사 로서 사실은 의미상의 주어가 원래 따로 있으면 for 명사를 쓰는데 따로 없다는 얘기는 for 명사가 따로 없다는 얘기는 문장의 주어가 투부정사의 주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투부정사의 주어가 만약에 따로 있다면요. for 명사를 투부정사 바로 앞에 써요. 근데 지금은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문장의 주어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new research assistance가 주어죠. 이게 복수예요. 그죠? 주어가 복수일 때 여기에다가 제기대명사 themselves를 쓰셔야 되죠. 그래서 정답이 D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외워두세요. familiarize oneself with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 이게 뭐에 대해서 익숙해집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원래 주어는 자기 자신에게 B가 익숙해지게 합니다인데 그 말이 주어는 뭐뭐에 익숙해집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뭐에 익숙해지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는 역시 A, B, C, D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이 보이죠? 빈칸에 더 다음에 빈칸이 왔어요. 그 다음에 value가 명사로 가치란 뜻이죠. 물론 중시하다라는 동사도 있는데 이게 동사인지 명사인지 그럼 가치라는 명사인지 중시하다라는 동사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아는 거는 앞에 that이라는 접속사가 있고요.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value 뒤에 previously reached was가 있어요. 이게 그럼 동사잖아요. 그러면은 앞쪽에 동사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value가 명사인 겁니다. 따라서 주어인 명사 앞에 빈칸 왔으니까 형용사를 써야 되고 형용사는 C번에 assessed나 D번에 assessing이 되겠죠. 지금처럼 명사 앞에 분사를 뭐 쓸까요? 문제가 나오면요.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워서 맞히시는 겁니다. 토익 시험에서는 명사 앞에 잘 오는 분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정답이 하나예요. 뭐가? assessed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외워서 맞히는 게 정석이에요. 그래서 토익 시험에 나왔던 분사들, 명사 앞에 나왔던 분사들 써드리면 대표적인 게 established 또는 written, delivered, expected 명사 앞에 나왔던 분사들 중에서 과거분사구를 써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무조건 이제 정답이에요. 아마 토익 책엔 대부분 정리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established나 expected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required 무조건 얘네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ing 꼴이 정답인 적도 있어요. 예를 들면 challenging, demanding 분사입니다. 동명사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건. 그 다음에 missing, existing, lasting 이런 단어들은 자 무조건 ing 꼴로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외운 게 안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분사 문제 푸는 방법을 보시면 돼요. 분사가 꾸며주는 명사가 분사의 의미상 주어 적당하면 현재 분사, 목적어 적당하면 과거 분사, value가 가치라고 그랬죠. assess는 평가하다. 그러면 가치가 평가해요. 가치를 평가해요. 그렇죠. 가치를 평가하는 게 자연스럽죠. 따라서 가치는 평가하다라는 단어에 목적어 적당하니까 과거 분사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풀다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assessed가 정답이다. 6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6번 문제는 빈칸에 대명사 쓰는 문제고요. 냈다 대명사예요.
그래서 해석을 해서 푸셔야 됩니다. 보니까 회계 부서가 2개의 예산 제안서를 제공했어요. 그죠? 뭐에 대한 예산 계획서냐면 그 새로운 사무실 건설에 대한 예산 계획서를 2개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그죠? blank was approved. 승인. 자, 이더라면 둘 중에 하나가 승인됐습니다. 그러나가 적당하지 않죠. 그리고가 왜 낫죠? 그러나는 뭔가 사건이 반전이 있어야 되는데 2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둘 중 하나가 승인됐습니다. 어차피 예산 계획이니까 하나만 승인될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승인된 게 정상인데 그러나란 말 썼으니까 어울리지 않는다. nobody는 아무도 사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합니다. 사람한테만 써야 되니까 all은 모두 다 승인됐습니다. 자, 여기서 all을 쓰면 안 되는 이유. 일단은 둘 중에 하나만 승인돼야 정상이고요. 그죠? 모두 다 승인됐습니다. 이건 좀 비정상이고. 그러니까 벗을 썼지 않습니까? 그럼 뭐 벗을 쓰니까 둘 다 승인됐습니다.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all이 둘 다 가리키는 거니까 지금은 was가 아니라 all이 정답이었으면 were를 썼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동사 때문에 틀리는 경우 하나. 또 하나는 여러분들 2개 있잖아요. 2개 있는데 2개 모두 다는요. 둘 다입니다. 그래서 both를 쓰게 되어 있어요. all을 안 씁니다. 그럼 all은 언제부터 쓰나요? all은 3개 이상 있을 때 쓰는 게 정상입니다. 2개 있을 때는 두 개밖에 없는데 둘 다라고 하지 모두 다라고 영어에서 하지 않고요. both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D번에 neither라면 둘 다 아닌 거죠. 그래서 둘 다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석상 D번이 적당하죠. 참고로 either, nobody, neither 같은 경우에는 항상 단수 취급해서 단수 동사를 쓰셔야 됩니다. 7번으로 넘어가죠. 7번 문제 품사 문제입니다. 빈칸 앞에 his라는 소유격이 있고요. 당연히 소유격 뒤에는 명사를 써야겠죠. 보기에서 명사로 보이는 것은 consent, consents. 그죠? 2가지죠. consent가 동의하다라는 동사도 있고요. 동의라는 명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일반적인 단수꼴이고 하나는 복수꼴이에요. 그죠? 그러면 his 다음에 단수가 와야 돼요? 복수가 와야 돼요? 상관없어요. 소유격 뒤에는 단수, 복수 상관없이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게 뭔지 어떻게 맞춥니까? 자, 이거는요. consent가 가산명사냐 불가산명사냐 물어보는 겁니다. consent는 불가산명사예요. 불가산명사라는 얘기는 복수 형태가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s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번에 consent가 정답이 됩니다. consent와 똑같은 agreement는 가산명사기도 하고 불가산명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agreement는 여기서 낼 수 없어요. 둘 다 맞게 되거든요. 하지만 consent는 불가산명사기 때문에 s가 붙으면 안 된다. 이게 포인트죠. 자, 8번 문제로 넘어가죠. 8번 문제. 자, 많은 분들이 이거 오답으로 업 고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고르시면 안 됩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전치사 어휘 문제인데, 전치사 어휘 문제를 풀 때는 뒤에 있는 명사를 보세요. 뒤에 있는 명사가 domestic sales, 국내 판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 지리적인 장소를 나타내거나 또는 분야를 나타낸다면 꼭 지리적인 게 아니라 어떤 분야를 나타낸다면 그때 잘 쓰는 전치사가 따로 있어요. 대표적인 전치사가 바로 in입니다. 그래서 국내 판매에 있어서 30%를 증가시켰습니다. 30% 증가를 겪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앞에 있는 명사를 보시면요. increase, 증가라는 명사가 있죠. 자, 증가나 감소를 나타내는 명사는 뒤에 전치사 in이 잘 나옵니다. 뭐의 증가, 뭐의 감소. 그래서 increase in, reduction in 이렇게 해요. 그죠? 틀리신 분들 업골라서 틀렸다고 했을 텐데 제가 그죠? 증가나 감소란 말이 나오면요. increase 나왔잖아요. 업 같은 거 쓸 필요 없습니다. 이거 안에 이미 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업은. 그죠? C번이 정답이다. 자, 9번 문제. 언뜻 보면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려면 영어에서는 단어마다 보면서 이 단어들의 품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but은 접속사, next는
다음의라는 형용사. 그리고 likewise는 그처럼, 그와 같이라는 부사. instead는 그 대신에 부사. 그럼 빈칸에 어떤 품사를 쓸까 좀 정리하죠. 그죠? 보니까 문장 맨 앞에 The play's opening weekend drew disappointing attendance. drew가 drew의 과거죠. 주어 동사 나온 거예요. 그 뒤에 it was ultimately a success. 또 주어 동사가 나왔네. 그러면 주어 동사가 2개 있죠. 영어에서 주어 동사가 2개 있으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그 접속사가 정답이야. 그래서 A번이 정답입니다. 해석하지 마세요. 시간 아깝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넘어가죠. 10번 문제도 언뜻 보니까 전치사처럼 보여요. 그죠? down, throughout, without, among. 그죠? 자, 전치사 문제를 풀 때는요, 항상 원래 뒤에 보는 거예요. 일단 원래. 그래서 더 이열 이렇게 나왔을 때 전치사 뒤에 명사를 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토익 시험에서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 중에 제일 잘 나오는 명사가 장소나 시간과 관련된 명사가 제일 잘 나옵니다. 장소나 시간. 그럼 더 이어는 뭐와 관련된 명사예요? 그렇죠. 시간과 관련된 명사예요. 그러면은 시간과 관련된 명사가 나왔을 때 쓰는 전치사가 따로 있어요. 그것들을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D번의 어몽은 시간 명사하고는 별로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어를 보고서 어몽을 떠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어몽 뒤에는 꼭 복수명사가 나와야 돼요. 뭐뭐 사이에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어가 단수니까 더더욱 답이 안 될 거라는 거죠. without은 뭐뭐 없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시간 명사하고는 잘 안 어울려요. 뭐 이게 월요일 없이 이런 말 잘 안 한다는 거죠. 토익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without을 별로 떠올리지 않습니다. 다운도 시간 명사 상관없어요. throughout은요, 이건 시간 명사 상관 있습니다. 내내라는 뜻이거든요. throughout the year하면 1년 내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답일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전치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토익에서 제일 잘 나오는 전치사 정답은 시간 명사나 장소 명사 앞에 나오는 게 제일 잘 나옵니다. 그건 수거어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전치사 쓰임새에 대한 것들 문제 나올 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수거로 쓰이는 전치사가 있는데 그건 외우셔야 되고요. 기본적인 전치사 쓰임새 문제는 시간 명사와 장소 명사 앞에 쓰는 전치사가 제일 잘 나옵니다. 참고로 시간 앞에 쓰이는 가장 흔한 전치사는 언제라는 at, on, in이 있죠. 참고로 at 앞에는 at은 시간의 단위가 작은 명사가 나와야 돼요. 작단 얘기는 하루보다 작은 겁니다. on은 중간짜리 명사가 나와요. 하루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in은 하루보다 큰 시간 명사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뭐뭐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11번 문제는 품사 문제인데 앞에 더가 있네. 그럼 뭐 쓰고 싶어요? 당연히 명사 쓰고 싶죠. 그죠? 보길 봤더니 B번의 난리지가 명사예요. 그죠? C번의 more 난리지도 명사네. 더 많은 지식. 그죠? 그래서 B나 C를 쓰고 싶어.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해석이 맞아야 돼. 그런데 주어가 테너 스미스라는 사람이 나왔어. 이 사람은 지식입니다.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그래서 오답이에요. 볼 것도 없이. 물론 비교급 앞에 더를 쓰진 않습니다. 영어에서. 그래서 비교급 앞에 더가 왔기 때문에 오답이기도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은 명사가 정답이 아니면 나머지가 형용사밖에 없는데 뭘 씁니까? 자, 영어에서요. 더가 나왔는데 뒤에 명사가 없어. 근데 그래도 틀리지 않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거예요? 그렇죠. 형용사 최상급 앞에 꼭 더를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경우에 더 뒤에는 명사가 안 와도 돼요. 그래서 최상급을 나타내는 most knowledgeable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12번 문제로 넘어갈까요? 자, 전치사 수거 문제네요. In addition to 뭐뭐 이외에도 as a result of는 뭐의 결과로
자, 다 전치사죠. 전치사 수거입니다. 세 번째는 even 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접속사예요. not only는 not only A but also B 할 때만 쓰는 거죠. A뿐만 아니라 B도 이때 아니면 이제 안 써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단 The CEO of Dingo Morals stated 주어 동사 나오고 state의 목적으로 대절 명사절 대절 왔습니다. 그리고 명사절 대절에 딩고가 주어고 동사 나온 거예요. 그럼 주어 동사 두 번 나왔죠? 접속사 하나 있죠? 절대로 뭘 쓰면 안 돼요? 그렇죠. 접속사 even though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not only A but also B 버돌소가 없으니까 not only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빈칸에는 전치사 수거 쓰는 문제예요. 어떻게 맞춰요? 해석해서 맞히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딩고 모터스의 CEO가 최근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뭘 말했어요? 그러니까 딩고가 이 회사겠죠. 이 자동차 회사가 will be manufacturing a line of motorcycle. 오토바이도 생산할 것이라고요. 제조할 것이라고요. 원래는 딩고 모터스니까 자동차 회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 이외에도 얘를 생산할 겁니다. 오토바이도 생산할 겁니다가 되겠죠? 그래서 A번이 정답입니다. 13번 문제, 품사 문제. 자, 지금 보니까 빈칸 자리가요. so라는 단어 다음에 빈칸 나오고 이건 전치사예요. regarding 뭐뭐에 관해서 이건 상관없다는 거지. 허허. 지금 언뜻 보면 이거 물결이나 마찬가지니까 부사 쓰고 싶은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부사가 보기에 없어. 그죠? 정말 다행입니다. 부사 있었으면 부사 써서 다 틀렸을 거예요. 그죠? 근데 다행히 부사가 없어서. 자, 여기서 이제 뭐냐면요. 그 소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소에 대해서 어떤 거냐면 소가 아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 뭐하고 뜻이 똑같죠? 베리하고 똑같아요. 그죠? 베리하고 똑같은데 예를 들면 베리 그죠? 섹시 가이라고 합시다. 아주 섹시한 가이. 그죠? 여기서 이렇게만 쓰면 안 돼요. 왜? 가이가 그죠? 남자애가 셀 수 있기 때문에 영어에서 셀 수 있는 명사 단수 앞에는 어나 더를 붙여야 되죠. 그래서 어를 여기다 붙입니다. A very sexy guy 이렇게요. 그런데 so의 경우에는 so가 베리하고 같은 뜻이지만 so sexy guy 이렇게 나왔을 때요. so가 나오면 어를 어디다 붙이냐면 어를 여기다 붙여야 됩니다. So sexy a guy 이렇게요. 굉장히 특이하죠. 굉장히 특이합니다. 아니면 a guy so sexy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so라는 단어는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건 맞는데 뒤에 명사 오는 걸 끔찍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명사가 온다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만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an audience가 오고 so가 왔죠. 그죠? 근데 명사가 또 올 수는 없잖아. inquisitor 문의하는 사람, 물어보는 사람, inquisitiveness 명사 NESS 끝났으니까 inquisition 명사 이거 다 안 된다는 거죠. 반면에 형용사가 오는 건 원래는 여기 왔어야 되는데 뒤로 빠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물론 여기에 후 이즈가 생략돼서 이렇게 이제 형용사 절이 짧아져서 뒤에 형용사 있는 거로 보셔도 상관은 없고요. 뭐 둘 다 같은 표현이니까. 자, 여기서 보면 그의 아카데믹 연구에 대해서 아주 코치코치 캐묻는 어디언스에게 관주 청중들에게 연설하게 되어서 짜릿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C번의 inquisitive가 정답이 됩니다. 어차피 명사들은 다 안 된다는 거죠. 14번 문제로 갈까요? 14번 문제 품사 문제인데 자, fill the blank 더 뒤에 들어가야 될 명사 고르는 거예요. B번의 open은
열다라는 동사랑 열려있는 개방된이라는 형용사밖에 없습니다. 명사가 없어요. 쓰시면 안 됩니다. C번도 명사가 아니죠. D번도 동사밖에 없어요. S가 붙었으니까. 명사는 오프닝밖에 없습니다. 빈자리를 채운다. fill the opening. 자, 15번 문제. 동사 형태 문제입니다. 더 잡이 주어고 그 다음 빈칸이 나왔어요. 그죠? 그 뒤쪽에는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으니까 동사를 써야 되는데 기부란 동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주다라는 동사죠. 주다라는 동사 쓸 때는 두 가지 스타일로 씁니다. give A, B. A에게 B를 준다. 이 스타일과 거꾸로 give B to A. B를 A에게 준다.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로 씁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근데 지금 보면 A, B나 B to A 이렇게 나오지 않고 바로 뭐가 나왔어요? to가 나왔죠. 그죠? 동사 뒤쪽의 모습이 능동태처럼 안 되어 있어요. give란 동사 능동태로 나오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수동태로 나오면 give A, B는 A is given B 이렇게 나오고요. give B to A는 제 얼굴을 가리면 안 되니까 제 얼굴은 소중하죠. B is given to A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give가 수동태가 될 때는 A is given B, A에게 B를 주다 똑같아요. B is given to A, B를 A에게 주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나온 거는 수동태의 모습이라는 거죠. 뒤에 to가 나온 건. 따라서 수동태인 C번의 was given이 정답입니다. 토익에서 능동수동 문제는 복잡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요. 평소에 많이 쓰는 동사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많이 쓰는 모습을 물어봅니다. 16번 문제. office. 사무실이란 뜻이죠. 사무실은 센다 못 센다? 센다. 가산명사입니다. 가산명사 단수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어나 더 같은 한정사가 와야 돼요. 더 소유격 대표적인 한정사죠. 근데 보기에는 더 소유격이 없어요. 그 이외에 한정사가 있습니다. other, each 이 두 가지가 한정사 역할을 하는데 other 뒤에는 복수명사나 불가산명사가 와요. 그래서 office처럼 가산명사 단수 앞에는 other를 쓸 수 없습니다. 반면에 each는 가산명사 단수 앞에 옵니다. 그래서 each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사무실은 이렇게요. 17번 문제. 자, is considering 뒤에 뭐 쓸까요? 문제고요. 자, consider이라는 동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려하다, 간주하다. 고려하다라는 뜻일 때는 consider 뒤에 뭐가 나오냐면요. 목적어인 명사가 나오거나 목적어로 동명사가 나오거나 목적어로 명사절이 나옵니다. 컨시더리 간주하다라는 뜻일 때는요. 뒤에 뭐가 나오냐면 목적어가 나온 다음에 목적어로 명사가 나온 다음에 A라고 쓸게요. 명사를. 자, 그 다음 목적보호로 형용사나 명사가 나옵니다. 또는 투부정사 to-be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빈칸 나왔잖아요. 그리고서 is manufacturing facility 제조 시설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 뒤에 명사가 나온 걸 보니까 여기다가 명사를 또 쓴다? 그러면은 간주하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전을 제조 시설로 간주합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안 돼요. 이렇게 쓰면은 동사를 또 쓸 수는 없겠죠?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바로 나와 있는 거는 컨시더리 고려하다라고 할 때 동명사가 바로 나오죠. 투부정사 바로 나오는 건 없습니다. 투부정사가 나오려면 목적어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relocating이 정답입니다. consider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한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consider처럼 동명사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동사는 이제 enjoy가 있죠. enjoy 그리고 finish라든가 또는 discontinue 중단하다
반면에 continue라는 동사는 discontinue의 반대말인데 동명사와 투부정사 둘 다 목적으로 합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계속해서 discontinue 말고 부인하다, deni라든가 그리고 avoid, 피하다. 그 다음 뭐가 있나요?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give up, 포기하다. keep, 계속하다. keep 동명사. 또 mind, 꺼리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18번 문제로 갈까요? 18번 문제는요. A번의 리얼은 자, 전치사도 있고 부사도 있고 그렇죠? 이 두 가지만 있습니다. beside는 뭐뭐 옆에 전치사 그리고 where는 접속사죠. until도 접속사 또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치사일까 접속사일까 이렇게 이제 크게 둘로 나눠지죠. 문장의 주어 동사가 fosters, birds, whereas can be found 한 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빈칸 뒤에 it forms, form이 형태라는 명사도 있지만 여기서는 동사겠죠. 있다음에 나왔으니까 형성하다. 그래서 주어 동사가 결국 두 번 나오는 구조예요. 접속사 써야 되니까 C번이나 D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때 until이라는 접속사의 특징 또는 전치사의 특징, until이라는 접속사나 전치사가 나오면요, 이쪽에 동사가 토익에서는 두 가지 나왔습니다. 항상 이쪽에 동사가 연기하다라는 동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연기하다 아니면 부정문이 나왔어요. 물론 연기하다라는 동사 말고 뭐 미루다, 연기하다 말고 지속하다라는 동사가 나와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주로 얘가 나왔다라는 거죠. 연기하다나 부정문이. can be found 같은 동사는 until이라는 접속사 또는 전치사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until이 나오면요, 이때까지 계속해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거든요.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can be found라는 동사가 until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where이라는 접속사는 관계부사라고 해서 장소명사 뒤에 아주 잘 옵니다. 그 앞에 지금 와크제이 로드라는 길 이름이 장소를 나타내죠. 그 명사 뒤에 where이 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where부터 집어넣고 해석을 해봅니다. 얘가 자연스러우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이 오답이에요. 그래서 이 창고는 발견됩니다. 어디에서? 이 도로에서. 어떤 도로야? It forms an intersection with Gatsby Boulevard and Thomas Lane. 개츠비 블루바드와 토머스 블루바드가 사거리를 형성하는 도로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거리에 있습니다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그래서 where이 정답이다. 19번 문제로 갑니다. 언뜻 보니까 동사 B, D, A번도 물론 동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C번은 투부정사죠. 물론 A번은 과거분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가 문제의 포인트예요. 자, Future Trade is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나왔죠? Recruits 동사예요. 앞에 있는 that은 관계대명사, 형용사를 역사고요. Local volunteers to restore regional hiking trails blank from years of neglect. 문장의 주어 동사가 두 번 있어요. 접속사는 대시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동사를 쓰면 안 돼요. B번과 D번은 오답입니다. 동사는 오답. 그러면 A번의 과거분사랑 C번의 투부정사 남았죠? 이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정답이 될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맞춥니까? 해석해서 맞히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Future Trail은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죠? 어떤 비영리 단체냐면 that requires local volunteers.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비영리 단체예요. 어떤 자원봉사자? To restore regional hiking trail. 지역의 등산로를 복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비영리 단태죠. 비영리 단태죠.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온 deteriorated나 to deteriorate 이 부분은 망가졌다, 악화됐다니까, 그죠? From years of neglect 수년간 소홀히 한 거, 관리 소홀이죠. 관리 소홀로 망가진 등산로겠죠, 그죠? 그래서 빈칸에 있는 단어는 앞에 있는 등산로를 꾸며주는 단어인데 과거분사와 투부정사가 둘 다 형용사가 될 수 있어요. 명사 뒤에서. 근데 이때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과거분사는 망가진 또 망가져 있는 과거나 현재형으로 해석하면 돼요. 망가진, 망가져 있는. 반면에 투부정사 형용사는요. 미래형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망가질 이렇게 해요. 근데 망가질 등산로를 복구하겠어? 망가진 등산로를 복구하겠어. 당연히 망가진 등산로를 복구하겠죠. 따라서 A번에 deteriorated가 정답입니다. 어렵죠? 이건 해석으로 풀어야 되니까.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A번에 regarding 전치사 뭐뭐에 관해서 either 둘 중에 하나에 either A or B 이렇게 잘 나오는 거죠. nearby 근처의 형용사. 그 다음 whether 접속사. 자, 문장에서 주어 동사 the committee has not decided 한 번, the contest will be 한 번. 주어 동사 두 번 나왔죠. 무조건 빈칸에 접속사를 써야 된다. either은 부사이거나 대명사이거나 형용사입니다. 접속사가 없어요. either A or B, 5월이 접속사지 either 자체는 접속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D번에 whether만 접속사니까 D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토익 시험 준비하시는 초보자분들은요. 어휘 열심히 외우시고 기본적인 문법을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익 문제 푸는 요령을 익히는 거거든요. 혹시 그게 안 됐다면 그거 먼저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